지금 AI 업계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가 하나 나왔습니다. 오늘 바로 그 숫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과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9억. 정말 압도적인 숫자죠.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놀라지 마세요. 바로 매주 챗 GPT를 쓰는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한 달도 아니고요. 매주 9억 명이라니. 이건 뭐 그냥 기술 트렌드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문화 현상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사실 9억이라는 숫자 자체보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바로 그 성장 속도거든요. 지금부터 챗GPT의 이 폭발적인 성장 엔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보세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8억 명이었던 주간 사용자가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9억 명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아니, 단 몇 달 만에 1억 명이 늘어난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의 2배가 그냥 더해진 셈이죠. 이건 뭐 말 그대로 폭발적인 증가세입니다. 하지만 성장 스토리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 다음 숫자 한번 보시죠. 5천만. 네, 5천만. 이게 바로 유료 구독자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료로 쓰는 사람들을 넘어서 기꺼이 돈을 내고 쓰는 사용자가 이만큼이나 된다는 거죠. 더 대단한 건 오픈 AI에 따르면 이 성장세가 올해 들어서 역대급으로 빨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이 많은 사람들은 대체 챗GPT로 뭘 하는 걸까요? 오픈 AI가 딱 잘라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걸로 학습하고 글을 쓰고 계획하고 뭔가를 만들어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이나 업무, 정말 모든 곳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사용자가 많아지면 당연히 엄청난 돈의 가치가 생기겠죠? 그럼 이제 이 어마어마한 규모가 어떻게 역사에 남을 만한 투자로 이어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제품이 이렇게 정말 한 번도 본 적 없는 속도로 성장하면 시장에선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답은 바로 이 숫자입니다. 1,100억 달러. 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40조 원이 넘습니다.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금액이죠? 이게 바로 오픈 AI가 최근에 받은 비공개 투자금의 규모입니다. 역사상 가장 큰 벤처 투자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그 폭발적인 사용자 성장이 결국 이렇게 엄청난 자본의 신뢰로 바로 증명된 겁니다. 이 투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려면 투자 전 기업 가치라는 걸 좀 알아야 하는데요.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해서 이번에 새로운 돈이 들어오기도 전에 오픈 AI의 가치를 이미 7,300억 달러로 봤다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거의 1,000조 원에 육박하는 거죠. 이번 투자는 그 위에 더 얹어진 거고요. 그렇다면 말이죠. 이 역사적인 베팅 뒤에는 과연 어떤 거물들이 있는 걸까요? 자, 마지막으로 이 투자를 주도한 빅 플레이어들을 한번 만나보시죠. 보시면 아마존이 500억 달러, 그리고 AI 칩의 절대 강자죠, 엔비디아, 또 기술 투자의 큰손 소프트뱅크가 각각 300억 달러씩 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크 업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회사들이 오픈 AI의 미래에 정말 거액을 걸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그림이 좀 맞춰지시죠? 거의 10억 명에 가까운 주간 사용자, 계속 빨라지는 성장세, 그리고 이걸 보고 들어온 1,100억 달러라는 역사적인 투자와 기술 거인들의 든든한 뒷배, 이 네 가지가 합쳐져서 지금의 챗 GPT라는 거대한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챗 GPT는 사용자 10억 명이라는 고지를 정말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 8명 중 1명 이상이 매주 쓰는 도구가 된다는 건데 정말로 그 숫자에 도달했을 때 과연 우리 세상은 또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픈 AI가 정말 상상도 못할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바로 인공지능의 미래를 완전히 새로 쓰겠다는 겁니다. 기술 업계 전체를 뒤흔든 이 거대한 계획, 그 진짜 속내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세요. 1,100억 달러입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엄청난지 잠시 느껴보시죠. 이건 그냥 돈이 아니고요. 기술의 미래를 향한 엄청난 야망을 보여주는 뭐랄까 하나의 신호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돈은 오픈 AI가 추진하는 아주 큰 그림의 일부라는 거예요. 바로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을 실현하겠다는 거죠. 요즘 AI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고 있잖아요.
그 거대한 파도를 넘기기 위한 계획인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AI를 제공한다. 대체 뭘 어떻게 해야 이게 가능할까요? 오픈 AI는 이 막대한 돈으로 어떻게 인류 전체를 위한 AI 시대를 열려는 걸까요? 자, 그 계획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그럼 그 계획의 핵심 구조를 좀 볼게요. 오픈 AI는 아주 명확하게 세 부분으로 전략을 짰어요. 그냥 무작정 돈만 쏟아붓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체계적입니다. 그 세 가지 기둥이 뭐냐면 바로 컴퓨팅, 배포, 그리고 자본이에요. 오픈 AI는 지금 폭증하는 수요를 감당하려면 이 세 가지가 무조건 있어야 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강력한 두뇌 역할을 할 컴퓨팅 파워, 그리고 그 결과를 쫙 퍼뜨려줄 유통망,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굴러가게 할 연료, 이 세 개가 완벽하게 맞물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대체 이 계획 뒤에는 누가 있고 이 어마어마한 돈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자, 이제 이 거대한 판을 움직이는 핵심 플레이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투자자 구성을 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자본이라는 기둥을 누가 바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아마존이 500억 달러로 가장 큰 손이고요. AI 칩의 제왕이죠. 엔비디아, 그리고 기술 투자의 거물 소프트뱅크가 각각 300억 달러씩을 투자했습니다. 정말 쟁쟁하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각 파트너의 역할이 아주 명확하게 나뉘어 있다는 거예요. 엔비디아는 AI의 두뇌, 즉 컴퓨팅 파워를 책임지고요. 아마존은 AI 서비스를 전 세계 사용자에게 쫙 뿌려주는 혈관, 다시 말해 배포 채널을 맡는 거죠. 앞에서 말했던 세 기둥이랑 그림이 딱 들어맞지 않나요? 근데 여기서 추론 용량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요. 이거 진짜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챗 GPT한테 질문 던졌을 때 답을 만들어내는 그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3기가와트라는 건 이 힘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커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럼 이런 거대한 계획들이 우리 같은 일반 사용자들한테는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거창한 이야기를 우리 일상과 한번 연결해 볼게요. 오픈 AI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요? 이 급증하는 수요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 숫자로 직접 한번 보세요. 매주 전 세계에서 무려 9억 명이 챗 GPT를 쓰고 있습니다. 와, 정말 엄청난 숫자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 중에서 5천만 명 이상은 심지어 돈을 내고 쓰는 개인 구독자라는 겁니다. 이 숫자만 봐도 이제 AI가 그냥 신기한 장난감이 아니라 우리 삶의 필수품이 되어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죠? 비즈니스 쪽은 성장세가 더 무섭습니다.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벌써 900만 곳이 넘는 회사에서 AI를 핵심 업무에 쓰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AI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개발자 커뮤니티를 볼까요? 매주 160만 명이나 코덱스를 사용하고 있대요. 자, 이 숫자들을 다 합쳐보면 왜 그렇게 막대한 인프라 확장이 급했는지 바로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 투자가 구체적으로 우리 경험을 어떻게 바꿀까요? 결국 이 모든 돈은 우리 사용자 경험을 직접적으로 좋게 만드는 데 쓰이는 겁니다. 응답 속도는 더 빨라지고 서비스는 더 안정적이 되고 안전성은 더 강력해지고 성능은 항상 기대한 만큼 꾸준하게 나오는 거죠. 자, 이제 좀 더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든 노력의 진짜 이유, 그러니까 이 돈 뒤에 숨겨진 오픈 AI의 궁극적인 미션은 과연 뭘까요? 오픈 AI의 CEO 샘 알트만의 이 말을 보면 이번 계획이 그냥 사업 확장이 아니라는 게 분명해져요. 이건 전 세계적인 협력 미션이라는 거죠. 그 최종 목표는 바로 인간과 같거나 그 이상 가는 지능, 즉 인류 전체에 이로운 AGI, 범용 인공지능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획에는 비용리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이번 투자로 오픈 AI 재단의 지분 가치가 1,8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0조 원이 훌쩍 넘게 평가되면서 보건 분야 발전을 지원하거나 AI의 위험에 대비하는 것처럼 인류를 위한 자선 활동에 훨씬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AI라는 이 엄청난 기술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때 그 혜택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가고 또 그 위험은 잘 관리되도록 하는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건 이제 기술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답을 찾아야 할 숙제일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우리가 아는 이 강력한 AI를 더 똑똑하게 만드는 과정에 사실 엄청난 시간 낭비가 숨어 있다는 거요. 오늘은 바로 그 버려지던 시간을 황금 같은 기회로 바꾼 MIT의 아주 기발한 기술, AI 훈련 속도를 무려 2배나 끌어올린 그 비결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문장. 이게 오늘 우리가 다룰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고 있는데요. AI가 아무리 복잡한 생각을 잘한다고 해도 그 훈련 과정에는 어마어마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비효율적인 기다림이야말로 지금껏 최고의 AI들조차 피해갈 수 없었던 아주 치명적인 병목 현상이었습니다. 자, 먼저 확실히 해둘 게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AI는 그냥 간단한 대답이나 하는 그런 챗봇이 아닙니다. 아주 복잡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문제를 풀어내는 이른바 추론 LLM이라는 아주 특별한 종류의 AI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모델들은요, 마치 사람이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처럼 문제를 잘게 쪼개서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해결해 나가요. 예를 들면 고급 프로그래밍 코드를 짜거나 여러 단계에 걸친 계획을 세우는 그런 힘든 작업에 정말 강하죠. 근데 문제는 이 강력한 능력을 쓰려면 그만큼 시간과 에너지가 엄청나게 필요했다는 거.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자,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런 주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십 명의 셰프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헤드 셰프 한 명이 엄청 복잡한 요리 하나를 끝낼 때까지 그냥 팔짱 끼고 멀뚱멀뚱 기다리고만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근데 놀랍게도 AI 훈련 과정에서 날마다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숫자 아닌가요? 전체 훈련 시간 중에 AI가 뭔가를 배우는 시간은 얼마 안 되고 무려 85%에 달하는 시간이 그냥 단계별로 답을 만들어내면서 기다리는 데 쓰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롤아웃 단계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배우는 시간보다 멍하니 기다리는 시간이 훨씬 길었다는 거죠.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문제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여기 길쭉하게 솟은 막대 보이죠? 이게 바로 가장 복잡한 작업을 처리하는 프로세서고요. 나머지 낮은 막대들은 이미 자기 일을 다 끝낸 애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저 일이 제일 많은 애가 끝날 때까지 나머지 모두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기다려야만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길게 늘어선 꼬리, 롱테일 때문에 엄청난 컴퓨팅 자원이 속절없이 낭비되고 있었던 거죠. 물론이죠. 이런 문제를 가만히 놔둘 리가 없죠.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바로 추측적 디코딩이라는 거였습니다. 뭐랄까 희미한 희망의 불씨 같았다고 할까요? 아이디어 자체는 참 좋았는데 아쉽게도 이 특정 문제를 풀기에는 완벽한 해답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그 주방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이건 마치 실력 좋은 헤드 셰프를 위해서 재료 손질을 엄청 빨리 해주는 보조 셰프, 즉 드래프터를 옆에 두는 거랑 비슷해요. 보조 셰프가 미리 막 이것저것 준비해주면 헤드 셰프는 요리에만 집중하면 되니까 이론상으로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질 수 있겠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어요. 메인 모델인 헤드 셰프는 계속 훈련하면서 실력이 쑥쑥 느는데 보조 셰프는 맨 처음에 배운 그대로 실력이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드 셰프의 새로운 스타일이나 레시피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결국엔 얼마 못 가서 쓸모없는 보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MIT가 정말 기가 막힌 해결책을 들고 나타납니다. 이름하여 긴 꼬리 길들이기, 즉 TLT, Taming the Long Tail인데요. 이게 바로 그 빠른 보조 셰프 아이디어를 마침내 성공시킨 비장의 무기였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 차이예요. 기존 방식이랑 뭐가 다르냐? TLT는요, 그냥 버려지던 그 기다리는 시간을 오히려 보조 셰프를 위한 특별 과외 시간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다른 셰프들이 놀고 있을 때 그 프로세서들을 모아서 보조 모델을 실시간으로 계속 훈련시키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조 셰프는 항상 최신 레시피를 익힌 상태로 헤드 셰프와 완벽한 호흡을 맞추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면요. 정말 똑똑해요. 첫째, 시스템이 먼저 일을 다 끝내고 놀고 있는 프로세서, 즉 유효 시간을 딱 감지합니다. 둘째, 그 노는 프로세서들을 바로 데려다가 보조 모델인 드래프터를 훈련시키는 데 투입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막 더 똑똑해진 그 드래프터를 다음 작업에 바로 투입해서 속도를 확 끌어올리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로 그 문제 자체를 활용한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그래서 이 기발한 방법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이제 이 혁신이 만들어낸 아주 극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확인할 시간입니다. 네, 결과는 놀라지 마세요. 바로 2배입니다. 훈련 속도가 평균적으로 2배 빨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렇게 속도를 높이면서도 모델의 성능이나 정확도는 단 1도 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낭비는 없애고 효율만 완벽하게 챙긴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빨라졌다.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AI 개발 속도가 빨라지면서 새로운 기술이 더 빨리 나올 수 있고요. 그동안 들어갔던 막대한 컴퓨팅 비용과 에너지도 아낄 수 있게 됐죠. 한마디로 더 똑똑한 AI를 만들기 위한 훨씬 더 현명한 길이 열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연구를 이끈 MIT의 송한 교수님도 직접 이렇게 말했어요. TLT는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추론 모델 훈련에 고질적인 병목 현상을 해결하는 아주 훌륭한 연구라고요. 전문가도 인정한 AI 분야의 핵심적인 난제를 풀어낸 혁신이라는 거죠. 자, AI 개발 속도가 이제 2배나 빨라졌습니다. 과연 이 놀라운 속도로 우리는 다음에는 또 어떤 문제들을 풀어나가게 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요즘 AI 하는데 이 AI 붐 뒤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바로 인프라 전쟁입니다. 기술 회사들이 더 좋은 AI 모델을 만들려고 경쟁하는 동시에 이 모델들을 돌릴 컴퓨터, 즉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그야말로 돈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자, 금액부터 보시죠. 무려 4조 달러입니다. 4조요? 네, 제가 잘못 말한 게 아니에요. 억도 아니고 조입니다. 이게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2020년대가 끝날 때쯤이면 AI 인프라에 이 정도 돈이 들어갈 거다라고 예측한 금액이에요. 정말 상상이 안 가는 숫자죠? 근데 말이죠, 이 천문학적인 돈 대체 다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그냥 AI에 쓴다고 하기엔 너무 막연하잖아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주제입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보시죠.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겠죠? 지금의 이 엄청난 인프라 투자 경쟁도 사실 한 거래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어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지금은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그때만 해도 아는 사람만 알던 회사, 오픈 AI 사이의 거래 말입니다. 이 거래의 핵심을 이해하려면 클라우드 크레딧 모델이라는 걸 알아야 해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 클라우드 회사가 AI 회사의 돈이랑 자사 클라우드를 쓸 수 있는 쿠폰, 즉 크레딧을 주는 거예요. 그 대신 그 AI 회사는 이제부터 당신네 클라우드만 쓸게요 하고 독점 계약을 맺는 거죠. 앞으로 나올 얘기에서 계속 등장할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 모델이 어떻게 서로에게 이득이 됐는지 한번 볼까요? 첫째, 오픈 AI는 AI를 개발하려면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데 이게 다 돈이잖아요. 그 가장 큰 고민을 해결했고요. 둘째,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라는 거물 고객을 독점하면서 자기네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의 매출을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었던 거죠. 누가 봐도 완벽한 윈윈 전략 아니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그냥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성공 사례를 보고 아마존이나 엔트로픽 같은 다른 회사들도 아, 저거다 싶었던 거죠. 이 모델이 순식간에 업계의 표준, 뭐랄까 공식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자, 이제 판이 더 커집니다.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참전하면서 그야말로 돈의 단위가 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바로 오라클입니다. 2025년 6월 오라클이 오픈 AI와 300억 달러 규모의 클라우드 계약을 딱 맺으면서 이 시장에 뛰어들어요. 아니 300억 달러도 엄청난 돈이잖아요. 이게 오라클의 작년 클라우드 매출 전체보다도 많은 금액이었어요. 다들 와, 오라클이 제대로 베팅하네 했는데 이건 정말 예고편에 불과였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몇 달 뒤에 오라클이 무려 3천억 달러짜리 계약을 터뜨리거든요. 네, 30억이 아니라 3천억, 0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이 계약 하나로 오라클은 단숨에 AI 인프라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떠오르게 된 거죠. 자, 이런 AI 경쟁을 흔히 골드러시에 비유하잖아요. 금을 캐러 모두가 달려드는 거죠. 근데 골드러시 때 진짜 돈 번 사람은 금 캔 사람이 아니라 그들에게 청바지랑 삽을 판 사람들이라고 하죠. 지금 이 AI 골드러시에서 바로 그 삽을 파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당연히 돈을 아주 그냥 쓸어 담고 있죠. 생각해보세요. AI 회사들이 성장하려면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네, 바로 엔비디아의 GPU입니다.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이 회사들은 수십억, 수백억 달러를 들여서 엔비디아의 GPU를 사들입니다. 엔비디아는 현금이 쌓이겠죠? 근데 재미있는 건 지금부터예요. 엔비디아는 이 엄청난 이익을 다시 바로 그 고객들, 그러니까 자기네 GPU를 사간 AI 회사들에게 투자합니다. 오픈 AI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한 게 대표적인데요. 가끔은 현금 대신 그 회사들이 그토록 원하는 GPU, 바로 그 삽 자체를 주면서 투자를 하기도 해요. 정말 독특한 구조죠. IT 매체인 테크크런치가 이 상황을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했어요. 만약 이게 순환적으로 보인다면 그건 진짜로 순환적이기 때문이다. 정말 전곡을 찌르는 말이죠. 돈이 돌고 도는 이 독특한 구조가 지금의 AI 산업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수천억, 수조 달러, 좀 추상적인 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이 돈이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거대한 데이터 센터 이야기입니다. 이 숫자 좀 보세요. 6천억 달러. 이건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가 2028년 말까지 미국의 인프라 짓는 데 쓰겠다고 한 돈이에요. 오픈 AI 같은 신생 주자들뿐만 아니라 기존의 빅테크들도 AI 인프라에 정말 모든 걸 걸고 있다는 뜻이죠. 이 데이터 센터들이 그냥 건물만 짓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이걸 돌리려면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거든요. 말 그대로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그래서 메타 같은 경우는 아예 지역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고요. 또 다른 곳은 천연가스를 태워서 전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방식은 다르지만 이 AI의 두뇌를 돌리기 위해 정말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건 똑같죠?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렇게 전기를 엄청나게 끌어다 쓰니 당연히 부작용이 생기겠죠. 기존 전력망은 과부하가 걸리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의 xAI가 멤피스에 짓는 데이터 센터는 스모그를 만드는 화학물질을 너무 많이 내뿜어서 그 지역 최대 오염원 중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전문가들은 대기종합법 위반이라고까지 지적하고 있죠. 결국 수조 원짜리 투자가 우리 동네 환경 문제로 직접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 걸음 더 물러나서 이 전체적인 상황을 좀 조망해보죠. 이 엄청난 돈잔치를 보면서 한쪽에선 붐이다 하고 열광하는데 다른 한쪽에선 이거 버블 아니야? 하고 걱정하고 있거든요. 바로 월스트리트가 던지는 1조 달러짜리 질문입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2026년 딱 1년 동안 아마존, 구글, 메타 이 세 회사가 인프라 투자, 즉 자본 지출에 쓸 예정인 돈입니다. 아마존이 2천억, 구글 1,800억, 메타 1,250억 달러. 이거 다 합치면 거의 7천억 달러예요. 한 해에 말이죠.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규모입니다. 이런 엄청난 지출 때문에 지금 아주 흥미로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기술회사 임원들이 이건 우리 회사의 미래가 걸린 필수 투자다라고 아주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선 월스트리트 투자자들이 아니 저 돈을 다 어디서 나서 저렇게 쓰는 거야. 저 빚은 다 어떡하고? 하면서 불안에 떨고 있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기술회사들이 돈을 쓰면 쓸수록 돈을 빌려준 은행가들은 더 초조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것 하나로 귀결됩니다. 이 빅테크 기업들은 자신들이 건 수조 달러짜리 베팅이 결국 대박을 터트릴 거라는 걸 증명해내야만 합니다. 누가 등을 돌리기 전에요. 바로 그들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가들, 투자자들이 인내심을 잃기 전에 말이죠. 과연 이들은 시간 안에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어쩌면 AI 시대의 미래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달려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